안녕하세요. 35년 경력의 의사 강민규입니다. 건강을 위해 드신 과일이 당신의 콩팥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50세가 넘으셨다면 오늘 말씀드릴 4가지 과일은 간단한 간식이 아니라 당신의 신장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독소와 같습니다. 오늘 저는 병원에서 절대로 말하지 않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숨겨진 진실을 전하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섭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50세 이후 상황은 완전히 변화합니다. 젊을 때는 무해했던 과일들이 나이가 들면서 위험한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리는 4가지 과일은 50대 이후 섭취할 경우 신장 손상과 심지어 투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후 특정 과일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그룹에서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운 결과가 나타나는데도 왜 아무도 경고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신장을 해치는 4가지 과일과 반드시 섭취해야 할 1000개의 할 즉기 회복 과일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귀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50세 이후 우리 몸에는 급격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신진대사가 현저히 저하되고 혈당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간 기능도 젊을 때의 평균 70% 수준으로 감소하며 신장 기능 또한 매년 1%씩 하락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과일을 섭취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분들이 이러한 신체 변화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믿으며 젊을 때처럼 단 과일을 마음껏 드시다가 당뇨 판정을 받거나 신장 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과일에 함유된 과당은 나이가 들면서 처리하기 어려운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즉시 에너지로 변환했지만 이제는 그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습니다. 남은 과당은 지방으로 축적되어 지방간을 유발하고 혈당 수준을 급격히 올려 당뇨병을 초래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과일 속의 칼륨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신장이 칼륨을 잘 배출했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칼륨이 체내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칼륨 수치가 상승하면 심장 부정맥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심장 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과일 속의 옥살산은 신장 결석을 형성해 극심한 고통을 발생시킵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양이 50세 이후에는 위험한 수준으로 증가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50세 이후에는 과일 선택이 생사를 가를 정도로 중요해집니다. 잘못된 과일 선택은 건강한 노후를 파괴하고 병원비로 재산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과일 선택은 아흔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합니다. 이제부터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4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섭취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50세 이후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텐데요. 바나나는 건강한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50세 이후에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무려 42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장 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칼륨이 체내에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여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50세 이상의 환자가 하루에 바나나 2개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심장 마비 위험이 2배로 증가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가슴이 답답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바나나는 당분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바나나 한 개의 당분 함량은 설탕 4개와 동등합니다. 예순 이후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러한 높은 당분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드시는 분들이 많아 이는 정말 위험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200 이상으로 급상승합니다. 이런 급상승이 반복되면 당뇨병과 혈관 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또 다른 문제는 칼륨과 마그네슘의 불균형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은 풍부하지만 마그네슘은 부족합니다. 예순 이후에는 이러한 미네랄 불균형이 근육 경련 피로감,
심지어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나나를 즐겨 드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중단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바나나는 예순 이후 금기 과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순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은 겨울철 대표 간식인 제주 감귤입니다. 귤은 비타민C가 풍부하여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 겨울이 되면 박스를 사다 놓고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귤을 까먹다 보면 어느새 껍질이 쌓여 있는 경험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 습관이 여러분의 콩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귤은 크기가 작아 방심하기 쉽지만 칼륨 함량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보통 귤 한 개의 칼륨은 괜찮을지 몰라도 문제는 우리가 절대 한 개만 먹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5개, 10개씩 무심코 먹게 되면 이는 마치 바나나 서너 개를 한꺼번에 먹는 것과 같은 칼륨 폭탄을 맞는 셈입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이 많은 칼륨을 소변으로 걸러낼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고 기능이 저하된 예순 이후의 신장은 과도한 칼륨을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면서 손발이 저리고 입술이 떨리는 증상으로 이어지며 심한 경우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으로 이어져 응급실에 실려가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겨울철 응급실에는 귤을 과다 섭취하여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진 고령의 환자들이 많습니다. 맛있고 상큼한 귤이 늙은 콩팥에겐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루에 한두 개로 섭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과일은 여름의 왕이라 불리는 수박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은 갈증 해소에 최고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수박은 실질적으로 콩팥에 물고문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칼륨 함량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건강한 분이면 수박을 먹고 화장실을 자주 가서 수분을 배출하면 무리가 없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수분 배출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배출되지 않은 그 많은 수분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우리 몸 구석구석에 쌓여 부종을 만들어냅니다. 얼굴과 손발이 붓는 것은 물론 더 무서운 것은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이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폐에 물이 차면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누워 있을 때 숨이 가빠져 눕지 못하는 고통을 겪는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과일 하나 먹으려다 호흡 곤란으로 중환자실에 가게 되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박의 높은 당분은 혈액을 끈적하게 하고 콩팥의 미세혈관에 손상을 줍니다. 갈증을 느낄 때는 수박 대신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과일은 검은 포도입니다. 흔히 캠벨 포도로 알려진 이 포도는 달콤한 맛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 속에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포도의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당분입니다. 포도 한 송기를 섭취하면 하루 권장량의 3배가 넘는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는 밥 한 공기를 설탕과 비벼 먹는 것과 같습니다. 50세 이후에는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지 않은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당분이 들어오면 혈당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끈적해진 혈액은 콩팥의 필터인 사구체를 막아버리며 결국 신장 조직이 굳어지게 됩니다. 이를 당뇨병성 신이라고 하며 투석을 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포도의 껍질과 씨앗입니다. 건강을 생각하여 껍질과 씨를 씹어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소화 기능이 떨어진 중년에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포도에 포함된 옥살산 성분은 신장에서 칼슘과 결합해 뾰족한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면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소변에서 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없었던 작은 씨앗과 껍질이 50세 이후에는 신장을 찢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봉이나 샤인머스켓 같은 품종은 당도가 더 높아 위험성이 배가 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검은 포도를 드셨다면 그것은 내 콩팥을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바나나와 귤, 수박과 검은 포도는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50대 이후에는 이득보다 해가 더 큰 과일들입니다. 물론 이 과일들이 나쁜 과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한 젊은 층에게는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지만 노화가 진행 중인 우리 신체엔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줍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수용해야 합니다.
입에 달콤한 것은 몸에는 쓰다는 속담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콩팥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대부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 하나하나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된 과일 섭취로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고 싶지 않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4가지 과일은 과감히 식탁에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할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죽어가는 콩팥 세포를 되살리고 노폐물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기적과 같은 회복 과일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과일들을 매일 조금씩 드신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젊고 활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할지 답답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죽어가는 콩팥 세포를 되살리고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기적 같은 회복 과일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과일들을 매일 조금씩 챙겨 드신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젊어지고 활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죽어가는 콩팥을 살리는 과일은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1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속담처럼 사과는 신장 건강에 매우 효과적인 최고의 약입니다. 사과가 콩팥에 유익한 주요 이유는 펙틴 성분 때문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혈관 속의 노폐물과 독소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게 되는데 이때 사과의 펙틴이 마치 강력한 진공 청소기처럼 혈관의 독소와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콩팥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여과 작업을 사과가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또한 사과는 저칼륨 식품으로 유명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나나와는 달리 칼륨이 적당하여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껍질입니다. 펙틴과 항산화 성분의 절반 이상이 사과 껍질에 집중되어 있어 껍질을 벗기고 먹는 것은 사과의 효능을 반으로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 껍질째 아삭아삭 씹어 드셔야 콩팥의 미세 혈관이 튼튼해지고 원활한 혈액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사과를 먹는 것은 금사과라는 말이 있듯이 아침 식사 후에 반쪽 정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회복 과일은 우리 배, 즉 한국배입니다. 배는 수분을 많이 함유하여 수박처럼 위험할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배는 수박과 완전히 다릅니다. 배에는 로털린 성분이 풍부하여 이 성분은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신장에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짠 음식을 섭취하면 나트륨이 신장에 축적되어 혈압을 높이고 조직이 붓게 만드는데 배를 먹으면 뱃속의 칼륨과 루털린이 과도한 나트륨과 결합하여 부드럽게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수박처럼 갑자기 많은 수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콩팥의 인뇨 작용을 천천히 부드럽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는 차가운 성질로 몸속 열독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몸의 염증으로 인한 열이 쌓이기 쉽고 시원한 배가 그 열을 낮추고 갈증을 해소해 줍니다. 소화 효소도 많아 고기를 드신 후 배를 먹으면 단백질 분해를 도와 콩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껍질이 얇고 과즙이 풍부한 한국배를 하루에 한두 쪽 간식으로 드시면 콩팥이 시원하게 숨을 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콩팥을 되살리는 과일은 봄의 여왕 딸기입니다. 딸기는 작지만 그 효능은 놀랍습니다. 딸기의 붉은 색소는 안토시아닌과 엘라그산으로 신장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신장이 손상되는 주 원인은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활동하는 동안 몸에서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생성되는데 이것이 콩팥 세포를 공격해 녹슬게 하고 염증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딸기의 엘라그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마치 녹슨 기계에 기름칠을 하듯이 손상된 콩팥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 수치를 크게 낮춥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딸기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 조직의 손상이 현저히 적었다고 합니다. 또한 딸기는 과일 중에서 칼륨 함량이 낮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C 함량도 매우 높아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딸기는 당도가 높을 수 있으니 하루에 5알에서 7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씻을 때 물에 너무 오래 담가두면 비타민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
꼭지만 따고 즉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큼한 딸기가 입안에서 퍼질 때 여러분의 콩팥과 세포들은 기분 좋게 춤을 추며 되살아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할 네 번째 과일은 바로 골드키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키위는 신맛이 강하고 칼륨이 많아 피하게 되지만 골드키위는 다릅니다. 초록색 그린 키위보다 신맛이 덜하고 달콤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비타민C 함량은 오렌지보다 2배, 사과보다 6배나 많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보호하는 방패이자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는 건축가와 같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들 중에서는 체내 비타민C 농도가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투석이나 소변을 통해 비타민이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비타민C를 보충하기 위해 골드키위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골드키위에 포함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콩팥의 모세혈관을 강화하고 혈액의 흐름을 개선하여 콩팥으로 가는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합니다. 또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액티니딘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가 잘 안 되는 중년의 불편한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물론 키위에도 칼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루에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쉽게 잘라서 숟가락으로 떠드시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매일 골드 키위 1개로 아픈 콩팥을 부드럽게 감싸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과, 배, 그리고 골드 키위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신장 회복제입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병든 콩팥을 치유하고 다시 활기를 불어넣는 생명의 연료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과유불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콩팥에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사과 반쪽, 점심에 배 한 조각, 저녁 식사 전에는 딸기 몇 알을 챙기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콩팥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매일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냉장고를 열어 나쁜 과일을 비우고 좋은 과일로 채워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10년 후, 20년 후에도 건강하게 여행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활기찬 노후를 선물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회복 과일이라도 잘못 먹게 되면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콩팥을 지키는 올바른 과일 섭취 원칙을 3가지 말씀드리니 오늘부터 반드시 지켜주세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식사 직후에 과일을 디저트로 먹는 습관은 콩팥에 해로운 최악의 습관입니다. 식사 직후 이미 혈당이 상승하고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며 바쁜 상황입니다. 이때 과일이 들어오면 치솟는 혈당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가 되어 콩팥의 미세혈관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식사 후 2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이때는 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혈당이 안정된 상태로 과일의 영양소가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절대 식후에 바로 드시지 말고 2시간만 기다렸다가 드세요. 앞서 말씀드린 사과나 배가 신장에 좋다고 해서 배부를 때까지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과일의 당분과 수분, 칼륨은 쌓이면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주먹 크기 하나 정도, 혹은 종이컵으로 한 컵 분량인 200g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사과는 반개, 배는 1분의 조각이 적당합니다. 딸기는 5에서 7개가 적당하며 이를 넘어가면 효과가 아닌 콩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즙이나 주스로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치아의 문제나 소화불량을 핑계로 과일을 갈아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콩팥에 해로운 행동입니다. 과일을 갈면 그 안에 귀한 식이, 섬유가 파괴되고 단순한 당분만 남아버립니다. 우리가 과일을 씹어 먹을 때 식이섬유가 당분 흡수 속도를 늦추게 되지만 액체 형태로 마시면 당분이 혈관에 신속하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콩팥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물 그대로 천천히 꼭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씹는 과정에서 나오는 치매 소화 효소가 콩팥에 추가적인 부담을 덜어줍니다. 기억하세요. 식사 후 2시간 뒤 종이컵 1컵 분량을 천천히 씹어 드세요. 이 3가지만 지키면 과일은 여러분의 콩팥 건강에 강력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제 환자 중에 대구에 사는 68세 이상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매끼 식사 후 귤을 한 바구니 먹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자고 일어나면 얼굴과 손발이 심하게 부풀고 소변에서 거품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인 크레아티닌이 위험 수치로 상승해 투석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드린 처방은 강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즉시 귤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아침 식사 2시간 후에 사과 반 개를 천천히 꼭 씹어서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과일 하나만 바꾼다고 콩팥이 좋아지겠냐고 반신반의 하셨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섭취 원칙을 철저히 따르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3달 후 진료실에 들어오신 아버님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두웠던 안색이 맑아지고 부풀었던 종아리가 날씬해졌습니다. 검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신장 수치가 기적처럼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투석 이야기는 없어졌습니다. 선생님 과일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가벼워질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것은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콩팥을 괴롭히던 칼륨의 폭격을 멈추고 콩팥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었기에 나타난 당연하고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이상호 어르신처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혹시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이 걱정하실 겁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모든 분들에게 안전한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특히 고혈압 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흔히 사용되는 혈압약 중에는 칼륨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약물로 인해 칼륨이 체내에 쌓인 상태에서 과일까지 추가로 섭취하면 콩팥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취소발 증상이나 가슴 답답함을 유발하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과나 배가 신장에 좋다는 제 조언을 듣고 즉시 섭취하기보다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음번 병원에 가실 때 의사 선생님께 꼭 한 가지 물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지금 복용하는 약과 사과 반쪽을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 간단한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신장을 지키는 확실한 생명보험이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신장이 손상된 정도와 복용하는 약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남의 추천만 믿고 따라하지 말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작은 선택의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좌우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철저한 확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며 요약하겠습니다. 신장을 해치는 바나나, 귤, 수박, 검은 포도는 과감히 식탁에서 제거하십시오. 그 자리는 신장을 촉진하는 사과, 배, 그리고 골드키위로 채워주세요. 이 작은 선택의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지금 방송이 끝나면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혹시 습관처럼 사둔 위험한 과일들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아깝다고 힘들게 드시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 과감하게 버리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과일값 몇 개보다 여러분의 신장과 건강이 수천 배, 수만 배 더 귀중합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평생 투석기를 의지해야 하는 한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 동안 피를 걸러내는 고통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작은 식습관 하나만 바꾸신다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누며 웃을 수 있는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이 만든 결과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제가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탁이 있습니다. 주변에 5, 10세가 넘으신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정보만 믿고 신장을 해치는 과일을 매일 섭취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신장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지인에게는 이 정보가 생명에 직결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가치 있는 건강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나쁜 과일은 끊고 좋은 과일로 내 신장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응원의 하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을 글로 적는 순간 그것은 강력한 약속이 되어 여러분의 행동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뛸 수 있도록 제가 항상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은 걱정 없이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사과 반쪽으로 기분 좋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